안녕하세요, 베이터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기대하셨던 삼성 가성비 TV입니다. 지금 TV를 시리즈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엔 LG 가성비 TV라는 주제로 246개의 TV를 분석했고요. 그 다음엔 LG OLED TV 총 61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삼성과 LG OLED를 비교했었고요. 오늘은 삼성 가성비 TV는 어떤 걸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TV를 판매했을 때 비싼 TV보단 가성비 TV를 많이 판매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어차피 나 혼자 산다나 나는 솔로와 같은 예능 볼 건데 굳이 좋은 TV가 필요할까요? 오늘도 삼성 전체 모델에서 불필요한 모델은 제거하는 속옷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는 이번 영상에서 졸업하시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삼성닷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닷컴에 TV가 총 228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하나가 여러 가지의 인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개의 TV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28개보단 더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오 QLED 8K부터 시작해서 FHD까지 총 6가지의 TV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OLED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 저희가 한번 다뤘으니까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오 QLED 8K랑 FHD도 스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4K로 볼 컨텐츠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FHD 같은 경우는 화질이 조금 아쉬워서 이제 가게나 사무실에서 가볍게 틀어놓는 TV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8K 같은 경우는 화질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컨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유튜브에 있는 8K 영상 재생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다면 원활한 재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8K는 가성비와 맞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오 QLED 제품도 추천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오 QLED는 일반 QLED보다 미니 LED가 백라이트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명암비는 좋아지거든요. 근데 뭔가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들어내진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도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차이라면은 차라리 저라면 OLED TV가 훨씬 더 나을 거란 생각에 네오 QLED는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리 영상에서는 일반 QLED와 크리스탈 UHD라는 제품, 이 두 개의 제품만 비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크리스탈 UHD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4개의 모델이 있다는 걸로 나오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 개가 한 개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이거 하나당 4개의 TV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총 100개의 모델이 넘습니다. 이걸 다 언제 보고 앉아 있나요? 그래서 모델을 몇 개 추릴 건데요. 솔직히 우리 22년도 모델은 보지 맙시다. 다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봐도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제외하고 볼게요. 그래서 22년도 이전 모델, 뭐 20년도 모델도 있고 21년도 모델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보면은 24년도 모델 같은 경우는 총 71개의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모델 같은 경우는 51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약 79개 정도 모델이 있는데 아직도 많죠? 이거 더 줄여야 됩니다. 우선 23년도 모델부터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제가 아래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23년도 크리스탈 UHD 같은 경우는 43인치부터 시작해서 쭉 넘기면은 85인치까지 다양한 인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7000 시리즈와 8000 시리즈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모델명을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인치를 나타내고요. 43인치, 50인치 이렇게 인치를 나타내고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시리즈를 나타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조금 큰 변화가 있는 8000 시리즈, 7000 시리즈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세부 시리즈라고 해서 약간의 차이만 있는 모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간별로 나눠봤는데 가장 기본 모델이 되는 7000 시리즈, 그리고 8000 시리즈, 그리고 8100이랑 8500 시리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7000 시리즈만 먼저 보면요. 7000 시리즈에도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진짜 스펙이 하나만 들어가서 보시죠. 여기 보시면 스펙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죠. 요 스펙을 제가 하나하나 진짜 눈으로 갖다 다 비교했어요. 진짜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 삼성 관계자분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삼성 TV 플러스라는 스펙이 있는데, 요거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계자분 보시면은, 요 스펙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스펙은 아니에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000, 7030, 7050, 7070 이 4개 모델의 차이점을 봤을 때 다른 거 다 똑같고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 색상이 조금 다릅니다. 7000, 7030, 7070은 다 블랙인데 7050만 타이탄 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눈으로 보면 차이가 있나요? 살짝 있긴 한데 이거 말고는 차이가 없으니 그냥 가격이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스펙을 빼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경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스펙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모델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TV 아니면 전자제품, 가전제품 같은 거 한 번 사면은 한 10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을 꼼꼼하게 보시는 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스펙은 삼성 TV 플러스 스펙이 70 모델만 없습니다. 근데 삼성 TV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 TV만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한 3번 썼나?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한 기능은 사실 아니긴 해요. 뭐 IPTV를 안 사용하시거나 지상파 TV를 연결 안 하시는 분들이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TV를 볼 수 있는 기능이라서 좋은 기능인 건 맞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컨텐츠가 많은데 그거 뭐하러 보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진 않아서 이 4가지 중에서는 가격 저렴한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가지는 지금 보면은 삼성닷컴하고 쿠팡에는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모델들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딜리트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7000 시리즈와 8000 시리즈인데요. 이 두 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7000과 8000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바로 사이즈 차이입니다. 7000 시리즈가 약 6cm 정도 되고 8000 시리즈가 약 3cm 정도 돼서 훨씬 더 얇은 TV를 갖고 있는데요. 만약 벽걸이를 얇게 해서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좀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8000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요 모델이요. 근데 만약에 스탠드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모양의 차이는 크게 없고 높이 조절이 일부 지원되는 정도의 차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화질의 차이가 있는데요. 7000은 퓨어 컬러, 그리고 8000 시리즈는 다이나믹 크리스탈 컬러 색상으로 표현돼서 좀 더 비비드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 리뷰 기관인 알팅스에 따르면 색 영역은 좋으나 반응 속도가 좀 느려서 스포츠 영상 시청에는 좀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정적인 영상을 좀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8000 시리즈가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이나 스포츠 위주의 컨텐츠를 즐기신다면 7000 시리즈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인테리어를 중시하고 정적인 영상을 시청하실 거라면 8000 모델, 스탠드로 설치하고 스포츠나 게임을 할 거라면 7000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0 시리즈에서도 세부 스펙이 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8000 시리즈와 8070의 차이는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프레임 색상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8100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스펙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모델 중에 가장 저렴한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8500의 경우 스탠드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다른 모델들은 다 양옆에 다리가 있는 반면 8500은 가운데에 스탠드가 있다는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제 23년도 모델 최종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43인치를 구매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스탠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7000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0인치는 메인 인치는 아니기 때문에 55인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인치는 43인치와 같이 가장 저렴한 모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55인치도 벽걸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85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운드바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7만원짜리 제품이고 출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라면 사운드바를 사은품으로 받기보다는 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쿠팡에서 1위 하는 모델인데요. 100W에 9만원 정도 하는 모델이니까 하단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인치 같은 경우도 메인 인치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65인치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이제 벽걸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치에서는 8000 시리즈가 가격도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8000 시리즈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70인치도 메인 인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75인치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권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인 컨텐츠를 좋아한다, 벽걸이를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좀 중시한다. 그렇다면 이제 8000 시리즈 가시는 거고요. 스포츠나 게임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스탠드로 설치할 거다 하면 이제 7000 시리즈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85인치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으로 7000 시리즈와 8100 시리즈 이 둘 중에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모델을 정리해보고 24년도에 동일한 모델들을 같이 비교해 보았는데요. 일단 43인치 같은 경우는 30만원 차이 나죠. 55인치 같은 경우는 약 50만원 차이 나고 65인치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조금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저라면은 24년도 모델보다는 23년도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V 화질에 큰 욕심이 있는 건 난 아니에요. 올레드 이런 건 사실 비싸서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조금 그래도 좋은 TV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QLED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QLED는 퀀텀 닷 필름을 사용해서 100% 컬러 볼륨을 보여주는 TV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일반 LCD TV 구조입니다. 뒤에서 백라이트가 나오고 그 빛이 크리스탈 레이어를 지나서 컬러를 입힌 빛이 나오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QLED 같은 경우는 빛의 3원소 중 가장 밝은 청색광을 백라이트로 쓰고 있고요. 아까 크리스탈 레이어 대신에 퀀텀 닷 필름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더 밝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QLED는 전체적으로 보면 총 48개의 TV가 있습니다. 모델명을 보시면 앞에 2개 숫자가 인치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 QD 보이시죠? QD가 24년도 모델, 그리고 QC가 23년도 모델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세부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진짜 스펙 다 보고 있는데 진짜 눈알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저 이거 진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일단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23년도 QC 모델 중에 60, 65, 67, 68이 같은 시리즈라서 다른 스펙은 다 똑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거 프레임 색상. 그럼 어떻게 4개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 구매하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C70으로 넘어가면서 프로세스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매직 스크린의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가능해졌고요. 기존에는 사운드 최적화가 영상의 소스만 보고 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TV 주변에서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애기가 운다든지 그런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서 사운드 최적화를 만들어낸다 는 게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실 이거예요. 120Hz와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 소비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10년 동안 매일 한다고 해도 전기료 차이가 약 2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콘솔 게임을 할 예정이라면 QC70 이상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QC75 같은 경우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QC80으로 보신다면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돌비 애트모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80 시리즈부터요. 그래서 스피커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됐고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퀀텀 프로세서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뉴트럴 퀀텀 프로세서 4K 프로세서가 탑재돼서 기존에 없던 입체감까지 만들어줘서 화질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금액까지 넣고 봐볼게요. 우선 내가 게임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지금 이 4가지 모델 중에 가장 저렴한 게
67 모델이죠. 그래서 67 모델 가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모델을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저렴한 건 QC70 모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C80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가 추가가 되었고 거기다가 프로세서가 더 좋아졌잖아요. 이 모델하고 이 모델의 가격 차이가 지금 약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 모델 구입할 것 같아요. 다시 QLED 인치별 추천 모델을 좀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한 거니까 이 모델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모델을 좀 자세하게 보실 거면 제가 하단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분석한 다음에 크리스탈 UHD랑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43인치 같은 경우 얼마 차이 나죠? 5만원 차이 나죠. 네, 요거 죄송합니다. 버리세요. 그리고 50인치 같은 경우는 82만원인데 여기는 81만원이에요. 당연히 버려야죠. 버리고요. 그 다음에 65인치랑 요 모델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요거는 좀 고민해 보실 법 하고요. 그 다음에 이 75인치, 85인치 중에서도 보시면은 요거 모델 같은 경우 198만원인데 85인치가 196만원. 어떤 거 가셔야 되죠? 요거 가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8인치. 제가 TV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매장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이 몇 평인데 몇 인치 TV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각자 상담사분들께서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다 필요 없고요. 제 주머니 사정에 있는 TV 중에 가장 큰 거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75인치를 굉장히 작은 단칸방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 설명에 입각해서 보면은 전 정말 잘못 사고 있는데 정말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만약 TV를 사고 싶으신데 나의 자금에 여유가 있다 하면은 올레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98인치 너무나 좋은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큰 TV에 대한 욕심이 있다 하시면 98인치도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로써 삼성 LG 올레드 TV와 삼성 LG 가성비 TV까지 비교 분석하는 영상 모두 촬영 완료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육아랑 집안일까지 끝내면 작업하는 시간이 보통 12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전체 모델을 비교하는 영상은 자료조사랑 영상을 기획하는데 거의 20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이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도움받았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제가 이제 10개월 차가 되었는데요. 벌써 구독자가 2만을 달성했습니다. 요즘 진짜 볼거리 엄청 많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티빙도 있고 진짜 뭐 대형 유튜버 분들도 있고 진짜 볼 거 너무 많은데 볼거리가 많은 환경에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고 거기다가 이제 구독까지 눌러 주셨다니까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와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제보다 0.1%라도 더 발전된 영상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이크도 제가 새로 장만한 겁니다.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까지 베이터였습니다. 안녕! 그리고 가성비 TV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중소기업 TV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TV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패널을 똑같은 걸 써요. 예를 들어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사가지고 브랜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소기업 TV를 구매하면 어떨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한데 우리 회사 제품 너무 좋은데 만약에 TV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제가 좀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좋다면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가성비 TV 끝판왕 과연 어떤 TV일까요? 연락 기다립니다. 선착순입니다.